자, 이번 강의에서는 이 MRI 조영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앞에서 우리가 T1 이완 시간하고 T2 이완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그렇게 보면은 이 정상 조직하고 종양 조직, 암 조직은 이완 시간이 좀 다르죠. 그래서 암 조직이 이제 이완 시간이 조금 길어지는데, 그래서 대부분 경우에 구별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완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정상 조직하고 암 조직의 이 구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종양 같은 경우는 이 정상 조직하고 암 조직의 이완 시간이 차이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T2 이완 시간은 대부분 이완 시간이 짧잖아요. 짧으니까 우리가 T2 강조 영상을 얻을 경우에 암 조직과 정상 조직을 갖다 구별하기가 좀 힘든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경우에 우리가 조영제를 투여함으로써 이 영상의 대비를, 암 조직과 정상 조직의 영상 대비를 좋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영제라고 하는 것이 이 콘트라스트 에이전트죠. 콘트라스트는 이 영상 대비잖아요. 밝고 어두운 거죠. 밝고 어두운 것을 갖다가 좋게 만들어주는, 명암 대비를 좋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그 물질이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죠. 그래서 조영제라고 합니다만은, 조는 도울 조자에다가 영은 영상이고, 그래서 영상을 그 명암 대비를 좋게 만드는데 도우는 그러한 물질이다. 그래서 조영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조영제를 투여하면은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흡수율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정상 조직과 이 암 조직 사이에는 흡수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 조직의 경우에는 이 세포 분열이 굉장히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 구조 자체가 좀 이래 완벽하지 못하죠. 성글고 뭐 그래서 우리가 EPR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EPR 효과라 하는 것은 Enhanced Permeability and Retention에서 Permeability는 이제 침투죠. 침투가 이 증가했다는 얘기죠. 침투가 증가하고, 그리고 Retention은 그 머무르는 기죠. 그래서 암 조직의 안에는 이 물질이 침투가 용이하고, 그리고 또 오래 머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EPR 효과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EPR 효과 때문에 암 조직에 조영제를 투여하면 조영제가 그쪽에 침투를 많이 해서 오래 머물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체 방어 시스템 경우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간 조직에 보면 콤포셀이 있거든요. 콤포셀은 이 물질을 잡아먹어 가지고, 그래서 이걸 배출하는, 외부로 배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인체 방어 시스템인데, 이 암 조직의 경우에는, 간의 암 조직의 경우에는 결국 콤포셀이 없죠. 없거나 안 그러면 기능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자, 그래서 이 물질 조영제를 투여해도 이 암 조직은 이 조영제를 갖다가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상 조직은 이 콤포셀에서 이 물질을 잡아서 배출할 수 있는데, 저 암 조직 경우에는 이 물질을 인식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러한 인체 방어 시스템이 있는 조직에서는 거꾸로 흡수율 차이 거꾸로 암 조직의 흡수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구별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 조영제는 우리가 T1 조영제 하고 T2 조영제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농도를 달리 해가지고 T1 조영제도 T2 조영제로 사용할 수도 있고, T2 조영제도 T1 조영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보통의 경우에 이제 이 T1 조영제는 이 가드뮴륨과 망간
망간을 기반으로 한 조형제가 T1 조형제고요. 그리고 자석 나노 입자를 기반으로 한 것이 주로 산화철입니다. 산화철, 페라이트 종류들이죠. 그걸 갖다가 T2 조형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조형제 차이가 왜 생기냐 하면은, 이 가돌리즘하고 망간 같은 경우에는 독성이 있잖아요. 독성이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다른 어떤 물질로, 이 켈레이트화 시킵니다. 차기온화 시키는데, 그래서, 이 조형제가 투여되면은 주위에 물이 있죠. 프리워터. 그래서 물이 있는데, 여기에 달라붙는 이 GD 이온에 달라붙는 어떤 바운드 워터. 그래서, GD 이온이 잡아먹는 그러한 이 바운드 워터하고 주위에 있는 프리 워터, 물 사이에 에너지 교환이 가능하죠. 그래서 화학적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그래서 에너지 교환을 하기 때문에, T1 이온은, 결국 에너지를 주위에 내주고,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서 이완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이 교환 작용에 의해서, T1이 가속화됩니다. 자, 그래서 보다시피, 이 조형제가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 MG가 이완되잖아요. 그래서 T1 이완인데, T1 이완되는데, 조형제를 투입함으로써, 이 에너지 교환이 가속화되니까 빨리빨리 에너지를 주고 빨리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조형제를 투입하면은, 빨리 회복이 됩니다. MG가. 그래서 T1 이완 시간이 짧아지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신호를 관측한다 해서 T 시간에서, 시간을 관측하면은, 조형제를 투여한 경우가, 조형제를 흡수하는 조직이 신호가 크죠. 그래서 밝게 표현할 수 있고, 조형제를, 흡수하지 못한, 그런 조직은 어둡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것이 이제 T1이죠. 이온을 빠르게 만드는, 그러한 조형제를 우리가 T1 조형제로 합니다. 반면에 이 T2 조형제는, 자석 나노 입자를 갖다가 기반으로 한 그러한 조형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석 나노 입자도 물론, 독성이 있죠. 독성이 주로 산화철이니까 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 코팅을 합니다. 나노 입자이기 때문에 이 코팅을 하는데, 자, 코팅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가디륨 베이스드 조형제와 같이 이런 식으로 바운드 워터와 프리 워터 사이에 어떤 인터랙션 자체로도 우리 기대할 수 없죠. 자, 그런데 대신에 이것이 이제 이 물 사이를 침투가 들어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 프리 워터와 이 사이에 이제 자기장 자석 나노 입자이기 때문에 어떤 자기장을 갖다가 만들죠. 자석이니까 결과적으로 주위에 자기장의 불균형을 갖다가 만듭니다. 그래서 T2 이완하는 것이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이 자기장의 불균형 때문에 핵스핀들이 동위상에 끼어져 가지고 이 MXY가 T2 이완이죠. T2 이완이 이제 빨리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T2 조형제의 경우에는 조형제가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완이 천천히 되다가 조형제가 투여됨으로써 이 자기장의 불균형을 만들어 가지고 T2를 가속화시켜 가지고 결국 빨리 깨지죠. MXY가. 그래서 T2 이완이 빨리 됩니다. 자, 그래서 보다시피 어떤 T에서 관측했을 때 조형제를 투여한 부분이 신호가 감소하죠. 자,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T1 이완제의 경우에는 우리 이너스피어 리액션이라고 부르고요. 메커니즘 자체가 그래서 이너스피어 안쪽 구에서 했던 이완이 나오고요. 자, 이거 T2 조형제는 아우터스피어 리액션. 그래서 이
이 물사익을 조형제가 나아감으로써 주위에 자기장이 만드니까 결국 아웃스피어 리렉세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조형제의 종류를 한번 보면요. 현재 이제 임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형제의 종류 경우에 이것이 이제 T1 조형제고요. 이 T2 조형제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T1 조형제도 T2 조형제로 사용할 수 있죠. 뭐 T2 조형제, T1 조형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제가 저런 식으로 이제 우리 T1, T2 조형제를 갖다 구별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자, 첫 번째 이 T1 조형제의 경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가드륨을 기반으로 하든지 가드륨이고 또는 망간을 기반으로 한 이러한 망간이죠. 자, 이것이 이제 킬레이트화 시켜야 되니까 킬레이트 시키는 물질이 이제 DTPA니까 DTPA고 가드륨 DTPA고 이름이. 자, 그리고 가드륨 DTPA BMA 그 다음에 EOB DTPA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마그노피스토는 GD DTPA고 주로 신경계와 전신의 MRI 사진을 찍을 때 사용되고 바이에르 회사에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옴니스캔은 GD DTPA BMA고요. 이것도 물론 신경계 전신이고 만드는 회사는 GE 헬스케어에서 만듭니다. 자, 그리고 에오비스트는 EOB DTPA로 칠레이터 시키고요. 그리고 간 설계에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바이에르 약품에서 만듭니다. 그리고 망간을 사용한 경우에 테슬라 스캔 경우에 간을 갖다 망간 DPDP라는 물질로 킬레이터 시켰고요. 그래서 간에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도 GE 헬스케어에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메모섬스는 망간 EDPAPP라는 물질로 킬레이터 시키고요. 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GE에서 만드는 것이고요. 자, 이게 이제 T1 조형제로 현재 임상에서 병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T1 조형제입니다. 그리고 T2 조형제는 그 기본적인 것이 산화철이에요. 산화철 나노입자죠. 그래서 산화철 나노입자로서 이 코팅 시기는 물질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코팅은 어떤 물질을 시키냐에 따라서 다른데 주로 이제 이 덱스트란이라는 그러한 녹말품이죠. 녹말 그 성분들인데 덱스트란으로 코팅을 한 것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스페리덱스라는 것은 이 산화철 나노입자에다가 덱스트란으로 코팅한 것이고요. 간임과 비장에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만드는 회사는 AMAG라는 그런 회사. 옷에는 뭐 사용되지 않는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 자체는 80에서 150 나노미터 정도예요. 코팅감까지 포함해서 그 안에 있는 산화철 나노입자의 경우에는 10나노미터 정도 그런 직경, 아주 작은 그런 직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저비스트 경우에도 물론 산화철이고요. 덱스트론을 코팅했고요. 그리고 간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이에르 약품에서 만든 것이고요. 크기는 45에서 60나노미터로 페리덱스보다는 좀 작죠. 아주 작은 그런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스트로마커라는 것은, 가스트로마커는 좀 특이한데 소화기의 부분을 MRI 찍을 때 사용하는 그러한 조형제입니다. 크기는 300나노미터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 주사로 투입하자고 그냥 경구로 이제 일반 약같이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브도 스캔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소화기에 사용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에 가스트로마커는 산화철에다가 코팅 물질 실리콘을 하는데 어브도 스캔은
산화철에다가 폴리스티렌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크기도 이거 대략 이거 350나노미터로 크기도 다른 T2 정제보다는 크기가 좀 큽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이 T1 조영제가 T2 이안 조영제가 T2 정제가 현재 병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이 MRI가 상용화된 것이 이제 1980년대 중반 정도인데요. 그때 처음 나온 것이 바로 이제 DTPA가 처음으로 1988년에 나와서 이 임상에 많이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1990년 후반에 이 자석 나노 입자를 이용한 그러한 T2 조영제가 많이 나왔어요. 종류들이 많이 나왔고, 크기는 대충 5에서 10나노미터 크기 정도고요. 자석 나노 입자고, 그리고 그 주위에 코팅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100나노 이하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코팅 물질도 뭐 다양합니다만 덱스트론하고 실리콘 이런 그 폴리 종류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이 T2 정제는 여러 종류들이 지금 연구도 되고 있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가 알기로는 페리덱스하고 레저비스터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것이 새로운 것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옛날 것은 없어지고 이런 새로운 것이 또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T2 조영제는 여러 종류들이 현재 연구되고 있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이쪽 그림을 보면요, 이게 이제 뇌 사진인데요. 뇌 사진인데 이 목에서 뇌로 올라가는 그러한 그 혈관이 BBB라는 블라드 브레인 베리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물질, 조영제나 이런 것들이 뇌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종양 조직은 이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종양이 뇌에 있으면은 이 조영제가 안쪽으로 BBB를 통과해서 안쪽으로 침투가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이 종양 조직이 EPR 앞에 이야기했다시피 EPR 효과에서 종양 조직에 이 조영제가 침투가 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이 T1 이 강조 현상에서 종양 조직이 이 물질을 침투하지 못하는 정상 조직보다 밝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이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이거는 이제 조영제를 투여하기 전이고요. 이건 조영제를 투여한 후인데 여기 종양 조직을 갖다 구별할 수 없잖아요. 저 왼쪽 그림은 그 조영제가 침투가 안 돼 가지고요. 자, 그런데 오른쪽은 조영제가 이 BBB를 통과해서 이 종양 조직이 흡수돼 가지고 신호가 밝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것은 잘 보기 힘드는데 조영제를 투여한 후에는 암 조직이 선명하게 정상 조직과 구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T1 강요 현상, 간인 경우인데요. 간에는 이제 이 코프셀이 있으니까 이 정상 조직은 조영제가 들어오면 그것을 흡수하는데 암 조직 경우에는 코프셀이 기능이 떨어지고 없거나 이래서 결과적으로 조영제를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영제를 흡수한 그런 정상 조직은 신호가 정가에 밝게 되고, 그리고 암 조직은 조영제를 흡수 못하니까 밝기가 그대로 있어가지고 우리가 정상 조직과 암 조직을 선명하게 구별이 가능합니다. 자, 요 그림에서 보다시피 왼쪽은 조영제를 넣기 전이고 오른쪽은 조영제를 넣은 후에요.
그래서 조영제를 넣으면은 결국 정상 조직은 조영제를 흡수해 가지고 좀 어두운 것이 밝고로 변했죠. 신호가 커졌고, 그리고 암 조직은 이 조영제를 흡수를 못 해가지고 좀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이 부분이죠. 부분은 이제 밝기가 그대로 있어 가지고 결국 암 조직과 정상 조직이 명확하게 구별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T2 강조 영상의 경우에는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정상 조직은 조영제를 흡수하면은 결국 신호가 감소해가지고 어둡게 되고, 암 조직은 밝기가 그대로니까 그 구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른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건 조영제를 투여하기 전이에요. 전이고 오른쪽은 조영제를 투여한 후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 조영제를 흡수한 암 조직은 신호가 확 줄었죠. 요 지금 밝게 된 부분이 완전히 어둡게 됐고요. 그 다음에 조영제를 갖다가 흡수하지 못한 암 조직은 밝기가 그대로라 가지고 요 밝게 빛나죠. 그래서 이 정상 조직과 암 조직 사이가 명확하게 구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조직은 조영제를 흡수해 가지고 밝기가 어두워졌잖아요. 그리고 암 조직은 이 조영제 흡수하지 못해 가지고 밝기가 그대로니까 결국 두 조직이, 그리고 결국 상대적으로 암 조직이 밝게 보여 가지고 결국 암 조직을 정상 조직과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처럼 이제 조영제는 이 명암 대비를 좋게 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약품이죠. 그래서 이 조영제에 대한 연구도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이러한 이 체스트라는 그러한 그 조영제가 현재 많이 이용되고 있어요. 뭐냐면은 Chemical Exchange Saturation Transfer라는 프로젝트, 첫자를 따가지고 체스트라고 합니다. 이 체스트에서는 이제 뭐 말 그대로 이 양성자를 공급하는 물질을 사용합니다. 양성자 항상 수소핵이죠. 수소핵을 공급하는 그런 물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에다가 수소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물질, 주로 이제 보면은 설탕이나 아미노산 같은 걸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외부에서 레디오파를 쬐면, 그래서 결국 이 바깥에 있는 물 분자죠. 물 분자인데, 물 분자보다 약간 그러니까 이 공명 진동소가 좀 작은데 이걸 다 투여하면 이것이 역이 돼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수소가 이쪽으로 전이 되죠. 그래서 일종의 자화도를 전이하는 게 수기물질에 전이해 가지고 결국 신호를 갖다가 감소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갖다 흡수한 그러한 이 조직은 신호가 감소하고 흡수하지 못한 것들은 그대로니까 구별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이 양성자를 공급하는 물질을 사용하고 MRI 과정 중에 양성자를 흡수하는 진동수, 이 양성자가 흡수하는 그러한 공명 진동수를 갖다가 외부에서 공급해 줌으로써 이 자화도가 주위에 있는 물 분자한테 전이 되는 그러한 Chemical Exchange Saturation Transfer 체스트. 결국 이제 사용하는 게 이제 우리가 상대성 물질을 사용하니까 파라체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파라하는 것은 파라마그네틱 해가지고 상자성 물질을 뜻하고, 체스트는 이 체스트 물질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외부에서 걸어주는 레디오파에 의해서 이 체스트 물질에서 양성자를 주위 물 분자와 교환함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조형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체스트가 좋은 점이 이 RF를 외부에서 라디오파를 걸어줘 가지고 반응을 시키기 때문에 결국 조형제를 온오프 시킬 수 있죠. 그래서 걸어줌으로써 반응하고 조형제가 활동하고, 끄면은 라디오파를 안 걸어주면 활동 안 하고 이런 거니까 그런 면에서 이 온오프 기능이 있는 그러한 조형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여러 물리나 전화학
그리고 또 생명의학 분야에서 저러한 체스트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상에서 사용하는 이 조영제에 대해서 조영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